어떠세요? 식사하실 때 충분히 방해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피랑 라미레지를 키울 수 있는 어항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시크릿들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강조한 것 중에 아피스토그라마랑 라미레지를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키워보고 싶기는 한데 막상 어항을 세팅을 하려고 하니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하고 어떤 거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세팅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제가 세팅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용품부터 골라야겠죠. 가보실까요? 이제 용품을 고르러 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항이 있어야겠죠. 어항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어항 말고 다른 기본적인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바닥재, 여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전기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나는 자리가 전기선이 들어갈 수 없어요 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과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과기가 있는 어항과 없는 거 두 가지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조명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실 거예요. 조명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쁘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 조명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셔서 전기선이 좀 놓기가 애매하다 그러시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가장 최소로 해서 꾸밀 수 있는 방법과 여과기와 조명까지 해서 풀 세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바닥재를 먼저 선택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책상이나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어항을 세팅을 하려고 하고요. 사이즈는 20큐브 혹은 하이 큐브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세팅을 하려고 해요. 아피나 라미레지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깔끔하면서 아이들의 발색을 조금 더 진하게 올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재를 까실 때는 너무 두껍게 까실 필요 없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얇게 까셔도 되고요. 바닥재가 어느 정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가장 샌드 중에서는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이거 하나로 세팅하시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아담하고 작은 사이즈의 바닥재 샌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면은 사실 20큐브 충분히 다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20큐브에 하나 다 넣으셔도 되고요. 덜 넣으셔도 되는데요. 뭐 조금 남기시는 것보다는 다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물갈이약에 대한 사용인데요. 물갈이약과 박테리아를 꼭 써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물을 24시간 받아놓거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거나 하셔도 괜찮겠지만 정수된 물보다는 일반 수돗물이 훨씬 더 좋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물갈이약을 사용을 하시는 게 염소 성분 중에서 24시간 안에 날아가는 염소도 있지만 날아가지 않고 계속 묵혀져 있는 성분도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중금속이 쌓이듯이 물고기 몸에 조금씩 쌓이면서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꼭 물갈이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원터치라든지 저렴한 게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오-C 염소 중화제고요. 네오-A 박테리아제입니다. 가격 대비의 성능도 괜찮고요. 이 정도 용량이면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용량 말고 한 단계 더 작은 이 사이즈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선 이 사이즈로 골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과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여과기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고르시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여과기를 고르실 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항 사이즈는 20큐브 혹은 20 하이 큐브로 할 거기 때문에 스펀지 여과기나 이런 게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어항 안에 여과기 전체 본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공간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어항이 작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버리식 여과기
여과기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거리식 여과기 같은 경우는 어항 뒷면에 설치가 되고 대롱만 어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 가장 큰 효율을 낼 수가 있고요. 작더라도 여과통이 있고 이 안에 뭐 여과제나 스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리식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우선은 거리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저가 라인도 있고 고가 라인이 있거든요. 어떤 게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물론 당연히 고가가 좋겠죠. 거리식 여과기에서 저가와 고가 라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과기 통의 사이즈가 조금 다르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가 라인은 여과통이 작으면서 스펀지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게 되고요. 고가 라인일수록 스펀지를 비롯해서 여과제가 같이 들어가고 또 여과통이 같은 사이즈지만 조금 더 큰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저가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거리식 여과기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리식 여과기 중에서 가장 기본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할 거고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좀 나실 거예요. 고양이가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선은 거리식 여과기는 이 자체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선만 꽂으시면 이 자체로 이제 여과가 시작이 되고요. 물 낙차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별도의 산소기나 이런 거는 따로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쓰시면 산소 발생 그리고 여과가 같이 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산소기 우웅거리는 소리 없이, 물론 이것도 모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은 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산소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조용해요. 어떤 분들은 물 졸졸 흐르는 그 소리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산소기 우웅하는 소리보다는 졸졸 흐르는 그 소리가 약 계곡에서 텐트 치고 주무시는 그런 효과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부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거는 끝났어요. 여기서 꾸미는 거, 어항, 그 다음에 조명만 선택하면은 끝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집안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집안 실내 온도 자체를 좀 낮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분들은 일단 히터를 고르셔야겠죠. 히터는 20큐브 하이이기 때문에 와트수 크게는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은 미니 고정 히터라고 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사이즈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제 손바닥보다도 작거든요. 본품은 더 작겠죠. 이런 소형 히터 하나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고요. 50W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로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격도 보시면은 이거 한 개당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르실 때 가장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조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조명에서 도대체 내 어항 사이즈에 어떤 조명을 써야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명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키울 건지 또 내 어항의 환경을 어떻게 꾸밀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은 의외로 간단하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나나 활착이나 모스 같은 그런 기본 음성 수초를 키우신다고 하시면 빛의 양이 좀 낮아도 되고요.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2탄이 들어가는 수초 어항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아무래도 좀 더 고출력인 등이 필요하겠죠. 이 안에서도 보시면 20큐브에 넣을 수 있는 조명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좀 수초왕으로 꾸며서 키우시겠다 하시면은 좀 더 좋은 거,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비싸겠죠. 좀 고출력의 등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기본 어항으로 해서 나나 같은 걸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모형 장식품으로 어항을 꾸밀 거라서 크게 조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조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20큐브에 맞는 사이즈일 거고요. 판매가가 9,000원 정도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일단 이 기본 조명으로 선택을 하고 이따가 어항을 꾸밀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머지 용품은 다 골랐고요. 어항만 고르면 되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어항 종류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이 많은 어항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 라인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게 20 하이 큐브라고 해서 폭과 가로 사이즈는 20cm인데요. 높이만 25cm라고 해서 하이 큐브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정사각 20, 20, 20 해서 20 큐브 어항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꾸미는 거는 20 하이에다가 꾸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20 하이 큐브, 20 큐브. 아까 위아래로 했을 때는 사이즈가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셨을 텐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비교가 좀 더
잘 되시죠? 20 하이 큐브가 일반 20 큐브보다 높이만 5cm가 더 높습니다. 제가 왜 20 하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냐면 이 5cm의 차이에 따라서 물량이 조금 더 들어가죠. 이 얼마 차이 안 나는 물량이 일반적으로 키우시면서 관리를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 큐브보다는 20 하이 큐브를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 하이 큐브로 여과기 없는 버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여과기와 등커버를 추가해서 풀 세팅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어항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즘에 나오는 이 큐브 어항들은 대부분이 이 밑에 깔판을 같이 드려요. 그냥 박스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르시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있다고 하면 어항 설치하는 자리에 판을 놓으시고 올려놓으시면 바닥에 유리면이기 때문에 앉혀 놓았을 때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나 이런 거를 많이 예방하실 수가 있겠죠. 어항을 놓으시고 아까 가장 먼저 골랐던 바닥재를 어항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요. 얇게 깔으셔도 되고요. 두꺼운 게 좋아요 하면은 약간 두껍게 까셔도 됩니다. 저는 바닥재 두께가 약간 어중간한 거를 좋아해요. 애매하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르셔서 일단은 바닥에다가 부어주세요.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다 부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바닥에다가 하시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약 1cm 정도 깔리는 것 같아요. 1에서 1.5cm 정도 깔리는 것 같거든요. 약간 쭉 넓게 펴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앞에를 약간 좀 낮게 하고요. 뒤쪽으로 모으면 언덕 같은 효과도 날 수 있고요.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 평평하게 하셔도 되고 앞라인은 낮게 뒷라인은 높게 하셔도 됩니다. 자, 벌써 바닥재가 다 깔렸죠. 여과기가 없고 등커버가 없는 버전에서는요 세팅이 끝났어요. 여기에서 취향에 따라 안에 인공 구조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가볍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와 같이 유목에다가 나나를 활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세나 이런 활착 식물들을 간단하게 활착을 하시고 가운데 혹은 약간 뒤쪽에다가 하나 넣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항이 연출이 돼요. 저는 인공 구조물보다는 이런 유목에 나나 활착을 간단하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상하쿠에 오시면 이렇게 나나 활착 유목을 아예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 고르시고 나서 어항 사이즈에 맞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모양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화산석과 함께 유목, 그다음에 나나가 하나로 세팅이 돼서 만들어져 있죠.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유목에 세팅되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냥 가정집에서 나 혼자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유목과 이 나나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화산석을 제외한 유목에다가 간단하게 이 나나만 활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걸로 해서 이쯤에다가 세팅을 해볼게요. 살짝 눌러서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어항 자체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요?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추가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 받으시고 그다음에 물갈이약 넣으시고 물 잡으신 다음에 생물 아피스토그라마나 아니면 라미레지를 넣으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유목 안에서 블랙워터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그 블랙워터 성분 자체가 라미레지와 아피를 키우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이 유목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라미레지나 아피를 키우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 유목에다가 나나를 활착하고서는 세팅하고 키우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인 pH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과기와 조명이 없는 버전은 벌써 끝났어요. 사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세팅된 거를 보여드린 거지만 가정에서 이제 세팅을 하실 때는 이 유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샌드가 들어있는 채로 화장실에 가셔서 한 두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헹구셔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염소 중화제, 그다음에 박테리아제 이 두 가지를 넣어 주시는데요. 물은 요 정도 보이시죠? 이 정도 물을 채워 주시고요. 뚜껑이 있어요. 각각의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으로 약 3분의 2 뚜껑씩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뚜껑으로 3분의 2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물을 잡아주신 다음에 아피스토그라마나 원하시는 라미레지를 구매를 하셔서 넣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과기가 없는 또 조명이 없는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이 약
약간 식탁처럼 쓸 수 있는 용도이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은 테이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공간적으로 애매해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끝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어떠세요? 식사하실 때 충분히 방해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식사를 하시면서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보시기 때문에 어항은 이쪽이 정면이니까 이렇게 돌려주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까지 무조명, 무여과기로 사용할 수 있는 어항 세팅법을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같은 세팅에서 여과기와 조명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랐었던 거리식 여과기, 조명, 그다음에 히터까지 같이 넣을 건데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이 거리식 여과기부터 조립해서 넣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거리식 여과기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입니다. 제 손바닥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사이즈는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안에는 구성품이 대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손바닥에 올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롱이 들어있고요. 여과기 본체고요. 전기선이 있고요. 이 뚜껑을 열으시면 이거는 유막 제거기라고 해요. 어항을 세팅하실 때 보시면 가끔 가다가 약간 거품이 낀다거나 아니면은 기름기 같은 게 둥둥 떠다닐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가 있어서 이 스펀지에서 물이 여과가 돼서 흐르는 거고요. 이 대롱에서 물이 끌어올려져서 이쪽으로 물이 차구는 거고요. 이 스펀지에서 물이 여과가 되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조립은 중간 대롱을 껴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누르면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모터 부분이랑 결합이 돼 있는 이 대롱이 빠지게 되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 상태에서 중간 대롱 부분을 결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조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 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끝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윗부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막 제거기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여과기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뚜껑을 닫으시고 원하시는 쪽에 넣고 하시면 세팅은 끝납니다. 여과기가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물을 채우실 때는 대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한참 위로 올라와야겠죠. 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 정도 채워주시면 요 정도 물이 찰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대롱에서 물이 올라가서 여과가 되고 이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안방에 주무시는 곳에다가 두거나 할 때는 물 졸졸 떨어지는 게 약간 소리가 거슬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이 물 떨어지는 곳과 가장 가깝게 물을 많이 받아주시면 물소리가 그만큼 덜 나겠죠. 그리고 집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될 거예요. 물이 증발되면서 졸졸졸 소리가 나면 물 줄어든 만큼 수돗물을 받아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정수기 물이나 물갈이약 같은 거는 쓰실 필요가 없고요. 줄어든 만큼은 그냥 물 온도에 맞춰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미지근한 물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히터를 넣을 건데요. 히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사항이에요. 나는 집안 온도가 좀 서늘해요, 물 온도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집안 실내 온도가 24도에서 26도 이상 되신다고 하면은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박스도 작은데 본품은 더 작아요. 이게 끝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이거는 히터 자체에 26도로 설정이 아예 되어 있는 겁니다. 조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항에다가 넣고 전기만 꽂으시면 26도 설정이 돼 있고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26도가 100% 맞춰지지는 않아요. 또 이게 0점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6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부착을 해주시고 전기만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히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전기 꽂은 상태로 물밖에 나오게 되면 이 부분, 열이 받는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는 퍽 하고 유리가 깨질 수가 있고요. 스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타버릴 수가 있어요. 꼭 물에 담근 상태에서 전기를 꽂아주시고 환수하시거나 어항 청소를 하실 때는 작업을 해주시기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 이 전기를 뽑은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열이 식으면 그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등커버를 설치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미니 등커버가 잘 나와요. 이런 USB로 돼 있어서 옛날에는 어댑터가 망가지면 그 어댑터만 따로 구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어떤 어댑터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스위치도 있고요. 전기선 위치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파여 있는 홈대로
이렇게 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위치에 따라서 약간 뒤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가운데로 하셔도 되고요, 취향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이 등 커버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세팅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분위기가 괜찮은가요? 정말 간단하고 쉽게 간편하게 꾸미실 수가 있죠. 전기가 설치가 되는 자리이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실 때는 이런 기본 세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식탁에서 키울 건데 전기선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실 때는 여과기 과감하게 빼주시고요. 온도만 맞는다면 히터도 과감하게 빼주셔도 되고요. 등 커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빼주세요. 아주 심플한 환경에서 가볍게 키우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과기가 없고 등 커버가 없다, 특히나 여과기가 없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을 받아서 물을 잡고 그다음에 앞이나 원하시는 라미레지를 넣고 키우시다가 주기는 약 한 일주일 주기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상태에 따라서 3일에 한번 4일에 한번 환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사이펀도 조그만 초소형 사이즈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활용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배설물들이나 사료 같은 찌꺼기들을 빼주시면서 줄어든 만큼, 물을 빼주신 만큼 채워주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조그마한 그릇 혹은 컵 같은 걸로 물만 퍼서 3분의 1 버려주시고 빼주신 만큼 채워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꼭 사이펀을 활용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잔먹이 혹은 배설물들을 물과 함께 같이 빼주시고 물 빼주신 만큼 채워주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환수하실 때 빼주시는 물의 양은 3분의 1이 제일 좋고요. 너무 부유물들이 많아서 더 빼줘야 되겠다 싶으시면 50% 정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 물을 빼주셨을 때는 물갈이약 혹은 박테리아제 넣어주실 필요 없이 물 온도 맞춰서 수돗물 넣어주시면 되고요. 50% 이상을 빼주셨다 그러면은 미리 바가지 같은 데다가 미지근하게 물 받으셔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뚜껑으로 한 3분의 1 뚜껑씩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작업하시기 전에 물 받아 놓으시고 3분의 1 넣어주시고 작업하신 다음에 천천히 손등을 이렇게 대고 바가지에 담은 물을 쭉 천천히 부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관리하시기가 환수 주기 잘 맞춰주셔서 환수만 잘 해주셔도 충분히 여과기 없는 어항에서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항 세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미 시크릿 중에서 라미레지와 아피스토그라마 어항 세팅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뭔가 조금 아쉽죠? 고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멋있는 어항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생물을 넣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넣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세팅되어 있는 이 상태로 저희 집에 가서 여과기 없이 조명 없이 올려놓을 거고요. 물을 잡아놓고 환수를 하면서 무여과기, 무조명으로 얼마나 멋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얼마나 간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고기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꾸준히 컨텐츠를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